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상적분 섹션 5.5 또는 다른 말로 특이적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건데요. 그러니까 이상적분 또는 특이적분이라고 불리는 게 뭐냐면 뭔가 특이하다 또는 이상하다라고 할 때 그 특이이고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적분으로 용어를 통일할 거고요. 이 영어로는 improper integral이라고 하는데 뭔가 적절하지 않은 적분. 자, 그래서 좀 살펴보고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의 5.2 함수 f가 있는데 얘는 어디서 정의되어 있냐면 자, 폐구간이 아니라 반폐구간 또는 반개구간이죠. 그래서 A는 닫혀 있고 B 쪽은 열려 있어요. 이게 B가 열려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전체 전 구간에서 다 연속 함수가 아니라 개구간 AB에서만 연속이라서 그러니까 한쪽 끝에서 장담을 못한다라는 거죠. 음, 자 그래서 요건 이제 그러면 그리고 추가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냐면 이런 조건이 주어집니다. 리미트 C가 B-로 갈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C까지 fx dx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어, 지금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여기 A 쪽은 이제 닫혀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B 쪽이 지금 열려 있잖아요. 요 열려 있는 쪽에서 그러면은 이 녀석을 일단 닫혀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를 B 마이너스 쪽으로 극한값을 보냈을 때 그게 존재하면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한다? 요 이상적분 A에서부터 B까지 fx dx가 수렴한다고 하고 그때 값을 정확히 이걸로 그냥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오른쪽 끝이 열려 있는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요. 비슷하게 왼쪽 끝이 열려 있는 경우도 거의 비슷하게 정의합니다. 설명은 생략하고요.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AB는 실질적으로 같은 경우고 세 번째 C 경우를 살펴보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데 AB는 폐구가 아니고 C라고 하는 게 한 점이 빠졌어요. 한 점을 뺀 폐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만약에 연속이고 두 이상 적분 위에서 이제 뭘 정의했었냐면 한 점이 빠질 때에 대해서 정의를 했으니까 두 이상 적분 A에서부터 C까지 fx-dx, C에서부터 B까지 fx-dx가 모두 수렴한다고 하면 이상적분 A에서부터 B까지가 수렴한다고 정의하고 그 값을 뭘로 정의하냐면 A에서부터 B까지 fx-dx는 A 중간에 쪼개서 A에서 C, C에서 B 요렇게 정의를 해준다. 그러니까 각각이 이상적분인 거 두 개 합으로 정의한다. 중간에 비어 있을 경우에는. 그래서 한쪽이 비어 있을 경우를 정의하고 중간이 비어 있을 때는 그거의 합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이제 수렴하는 경우만 제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둘 다 이게 수렴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이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수렴을 안 한다면 전반적으로 얘도 수렴 안 한다고 보고 그때는 발산한다고 표현하죠. 이건 이제 우리가 수열의 수렴과 발산 또는 급수의 수렴과 발산 할 때도 했었던 내용입니다. 물론 다음 단원에 저희 고등학교 때 했었던 내용이지만 다음 단원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거고요. 그래서 발산의 정의 자체는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이다. 자, 지금 말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서 바로 예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제 5.16을 보시면 함수 f가 0에서 8인데 8은 닫혀 있는데 0이 열려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이상적분 0에서부터 8, 그러니까 어디가 이상해서 문제가 되는 거냐면 0이 이상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의 수렴성을 한번 조사해 봐라. fx가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일 경우와
x의 마이너스 2승일 때를 한번 조사해 보면, 자 먼저 a일 경우를 살펴보면요. 그럼 일단 인테그랄 c에서부터 8까지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dx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요거는 x의 n승을 적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승이 나와야 되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1을 더하면 3분의 1이니까 역수 취하면 3이고 그대로 두면 3분의 1이죠. 그래서 그거를 c에서부터 8까지. 그러면 윗끝 아래끝 빼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텐데 8의 3분의 1승 하면 2죠. 그래서 이게 나왔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테그랄 0에서부터 8까지 fx dx를 계산하면 요 계산한 거에 c를 0 쪽으로 보내니까 오른쪽에서 보내야 되죠. 0 플러스로 보낼 때 이 값이니까. 자 그러면 요 결국은 리미트 c가 0 플러스로 갈 때 c의 3분의 1승을 구해야 되니까, 자 y는 x의 3분의 1승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면 루트 x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이렇게 가까이 원점으로 오면 어떻게 돼요? 0으로 수렴하죠. 정확히는 0 플러스인데 어쨌든 0으로 수렴합니다. 그래서 6이 된다. 네. 그래서 수렴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도 한번 보면 똑같죠. 마이너스 x의 마이너스 2승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 그러면 c에서부터 8까지니까 윗끝 아래끝 계산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리미트 이번에는 얘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역시 c를 0 플러스로 보내야 되죠. 그럼 요 녀석은 y는 x분의 1 그래프를 생각해보면 무한대로 가겠죠. 무한대로.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은 있으나 마나 어차피 무한대니까 얘는 어때요? 발산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상적분을 써놨다 그래서 이상적분과 그냥 보통 적분의 차이는, 그냥 보통 적분을 써놓으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수렴하죠. 무조건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 요게 되니까 수렴하는데, 이상적분을 써놨다고 해서 이게 수렴한다는 보장을 못해요.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진짜 존재할 수도 있고, 이 경우 말고도 뭐 어떻게 그러니까 극한값 자체가 존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봐야 한다라는 뜻이었고요. 예제 5.17을 보시면 이상적분 이번에는 수렴성을 따지는데 A번 마이너스 4에서부터 9까지 루트 x분의 1 dx를 한번 해봐라. 그리고 두 번째 마이너스 10에서부터 10까지 x분의 1 dx를 해봐라 라고 하면 솔루션. 자,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4에서 9인데 얘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나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0에서 원점에서 정의가 안 되죠. 그래서 쪼개야 돼요. 마이너스 4에서부터 0까지, 0에서부터 9까지. 근데 절대값 들어있으니까 요 구간에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오고 여기는 그대로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 계산을 좀 해보면, 자 적분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루트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인데 하도 많이 나오니까 얘는 따로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루트 x분의 1의 적분은 2루트 x다. 이렇게 외우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외우지 않고 얘를 정식으로 바꿔서 이렇게 한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다 1을 더하면 2분의 1인데 그걸 역수를 취하면 2배가 올 거고요. 여기다가 x 마이너스 x 2분의 1승 기본적으로는 이게 오는데 요게 오긴 하는데 요걸 미분했을 때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x를 미분할 때 마이너스 1이 튀어나오니까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붙어야 되죠. 요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합성함수 미분법 또는 적분법, 그러니까 결국은 적분법에서 또 합성함수 미분법까지 거슬러 올라가야지. 이거를 이제 살펴보시고요. 윗끝 아래끝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나온 다음에 c가 어디로 가야 되죠? 0 마이너스로 가야죠. 왼쪽에서. 그러면 요게 결국은 루트 0으로 가까이 가니까 0으로 가서 이렇게 하면 4가 될 거고요. 비슷하게 아래쪽 계산을 해보면 2루트 x 나와서 이번에는 6이 나온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둘 다 수렴하니까 그 합인 1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B번도 마저 보면요. 역시 0에서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0에서부터 10까지를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면 ln 절대값이 사실은 이제 c가 0 플러스로 보낼 거니까 절대값 빠져도 되긴 하는데
제가 빼먹으시지 말라고 혹시나 실수하실까봐 그냥 넣어놨고요. 그러면은 이제 윗끝 아래 끝에서 ln 10 마이너스 ln c인데 c가 0 플러스로 가면 무슨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y는 ln x의 그래프. 물론 절대값 x니까 반대쪽도 있어야 되긴 하는데 0 플러스라서 한쪽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0 플러스로 가까이 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니까 뺐으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 따라서 얘는 발산한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의 5.3으로 가면 함수 f가 a에서부터 b까지 a에서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는 뭘 했냐면 구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양끝이나 혹은 가운데 점에서 함수가 정의가 안 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구간 자체가 무한대로 가는 경우 함수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함수에 문제가 없이 그냥 연속 함수인데 리미트 그러면 이제 우리가 A에서부터 C까지 fx 이건 이제 아무 문제 없죠. 이 녀석을 정의가 되고 거기다 극한을 해서 C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게 존재하더라. 그러면 그때 리미트 우리가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가 수렴한다고 하고 그 값 자체를 이걸로 정의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비슷하게 지금은 오른쪽이 무한대로 갈 경우인데 왼쪽이 무한대로 갈 경우도 비슷하게 정의를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C 마지막 케이스를 보면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한 번에 하고 싶은데 만약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fx랑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가 모두 수렴하면 fx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fx도 수렴한다고 정의를 하는데 꼭 0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가 안 되는 점이 0이 아니라 다른 뭐 3,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A여도 같기만 하면 쪼갰을 때 그 수렴할 때 그 값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A에서부터 무한대, 이제 대표적으로는 0이겠죠. 이런 식으로 정의해 준다. 정의고요. 역시 수렴하지 않을 때는 발산한다고 합니다. 자, 또 역시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안 오실 수 있으니까 예제 5.18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2의 마이너스 x제곱 dx의 수렴성을 한번 구해보고 존재한다면 그 값도 구해봐라. 그냥 단순히 수렴성만 얘기했으면 물론 사실 수렴하는지를 구해보려면 계산하다 보면 값이 나오겠지만 만약에 보기에 수렴성만 얘기하면 수렴 발산 그렇게만 나와 있을 거고 이제 그러니까 그때 값까지 물어보면 값이 정확히 얼마인지까지 맞아야 되겠죠. 3으로 수렴하는 거랑 5로 수렴하는 거랑 다르니까요. 근데 이제 뒤에는 보통 생략하고 물어도 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0에서부터 C까지 저 함수를 적분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2의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x제곱. 왜냐하면 이걸 미분했을 때 겉에 거 미분하면 그대로 있고 속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튀어나오면서 얘랑 없어져서 이게 나오니까요. 0에서부터 C까지 적분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무한대로 보내야겠죠. 그러고 나면 여기가 무한대로 가면 2에 거의 0승되니까 아니죠. 2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니까 얘가 0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로 수렴하고요. 역시 이건 지수함수 그래프 2의 마이너스 x승 그래프를 그려보신다든지 하면 쉽게 아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상적분은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구간에는 문제가 없는데 함수값이 양끝이나 혹은 가운데서 무한대로 가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혹은 구간이 아예 함수에는 문제가 없는데 물론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일 수도 있고 무한대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두 가지 경우로 물론 이제 제가 무한대로 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포함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상적분의 기본적인 건 살펴봤고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판별법들 위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적분 테스트라는 걸 볼 건데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정의였고 피적분 테스트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자, 양수 P에 대해서 인테그랄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분의 1 dx는 요 형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아래 끝이 0이 아니라 1입니다. 요거 1에서 무한대예요. 근데 p가 1보다 클 때는 수렴하고 그 수렴값이 얼마냐면 p-1분의 1이다. 외워두시면 좋아요. 근데 뭐 제가 증명할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꼭 외우진 않아도 근데 요 수렴성 여부 자체는 값까지 필요한 경우보다는 수렴성이 필요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1보다 크면 수렴하고 1 이하, 그러니까 즉 0초과 1 이하일 때는 발산한다. 0보다 작을 때는 왜 안 하냐면 0보다 작으면 사실은 이거 그냥 다항함수죠.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래서 굳이 따지지 않은 거고요. 자, 증명을 좀 해보면 자, 역시 x의 p승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p승이니까 하나 더해주면 1-p가 될 거고 그거 분의 1에다가 x의 p-1-p승 그래서 1에서부터 c까지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자 c가 무한대로 보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문제냐면 p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를 왜 나눠주냐면 각각의 경우에 1-p가 양수냐 음수냐가 갈려요. 그래서 얘가 1-p가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은 c의 뭐 예를 들면 이게 마이너스 2가 돼서 c의 마이너스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니까 무한대로 가면 얘는 0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만나서 p-1분의 1이 되는 거고 자 근데 제가 지금 이제 하다가 잠시 멈춘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게 제가 처음에는 p가 1 이하일 경우를 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말이 안 되죠. p가 1이면 1-p가 0이 돼버려서 분모가 0이 되는 말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p가 1인 경우는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조금 이따 따로 하기로 하고 요 경우에는 이게 1-p가 0보다 크니까 무한대로 가면 얘가 무한대로 가줘서 전체적으로 무한대가 되겠죠. 자, 1일 때는 좀 따로 해주면 아예 형태가 다르죠. x분의 1 적분하면 ln 절대값 x고 c 대입해주고 윗끝 아래끝 계산하면 ln c인데 y는 l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무한대로 가주면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어차피 둘 다 무한대로 가니까 그걸 묶어서 p가 1 이하일 때는 발산 그리고 1보다 클 때는 수렴 하나 직관을 좀 드리면 이게 좀 느낌이 오셔야 되는 게 그냥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p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이 녀석이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렴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p가 작으면 작을수록 뭐 0.7 이렇게 작으면 작을수록 이 전체는 커지니까 발산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면 그 이후로는 그거보다 커지면 다 수렴하고 발산하면 그 이후로는 다 작아지는데 경계가 문제인데 딱 1일 때가 수렴 쪽에 붙느냐 발산 쪽에 붙느냐인데 발산 쪽에 붙는다. 그래서 두 개 다 외우면 헷갈리니까 1보다 클 때 수렴이다 라고 외우고 값은 보통 안 필요한데 혹시 이제 필요하면 계산하시는 게 편하고 외우실 분은 외우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됐고요. 자, 정리. 이제 5.11을 보시면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비교 판정법인데 비교 판정법이 뒤에 급수에서도 나올 거라서 이상적분의 비교 판정법이라고 굳이 해놨고요. 어쨌든 비교 판정법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f하고 g가 둘 다 어디에서 정의되어 있냐면 a에서부터 무한대. 그러니까 한쪽이 무한대로 가니까 이상적분이죠. 그렇게 되고 함수가 연속 별 문제 없고 근데 f하고 g가 둘 다 0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중요한 건 g가 더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고 g가 x축 있고 위에 있고 얘는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인테그랄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gx dx가 수렴한다. 즉 큰 쪽이 수렴하면 작은 쪽 인테그랄 a에서부터 무한대까지 fx dx도 역시 수렴한다. 요걸 이제 말로 좀 하면 큰 게 수렴하면 그러니까 큰 놈조차도 수렴하면 작은 놈은 수렴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을 거고요. 반대로 큰 놈이 그러니까 fx dx를 한 게 인테그랄 발산하면 이상적분이 이 녀석도 발산한다. 즉 작은 게 발산하면
큰 것도 발산한다. 애초에 이게 이상적분이 아니면 수렴 발산을 따질 필요도 없죠. A에서부터 B까지고 함수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이건 그냥 존재하는 거니까 따질 필요가 없는데, 예. 수렴하는 것보다 더 작으면 무조건 수렴하고 발산하는 것보다 더 크면 무조건 발산한다. 네. 이 경우에는 심지어 그냥 뭐 발산에는 사실 뭐 수열의 진동, -1의 n승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수열에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완전히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런 케이스죠. 자, 그래서 예제 5.20을 보면 이상적분 되게 복잡하게 생겼어요. 루트 1 플러스 x 4제곱 더하기 코사인 x 분의 1의 dx, 요거의 수렴성을 한번 따져봐라. 역시 나름 중요한 문제고요. 자, 솔루션. 자, 요 녀석이, 자, 지금 제가 위에 좀 있으면 나올 건데 x가 1 이상일 때예요. x가 1 이상이면 코스, 어차피 그거랑 상관없이 코사인은 뭐 그거 없어도 0에서 1, -1에서 1 사이니까 지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분모만 보면, 제가 이제 책에 오타는 아니고요. 제가 옮겨 적다가 실수를 했는데 여기가 x죠. 이렇게 x여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x는 그대로 오고 코사인이 얘가 1 이하니까 여기만 봤을 때는 1하고 요거하고 더해져서 얘가 2 이하가 되니까 이렇게 될 텐데, 근데 분모로 들어갔으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필요가 없는데 넘어가서 지금 보시면 그 다음 부분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x가 1 이상 무한대, 1 이상이다. 즉 1부터 무한대까지 들어간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거 지금 이거는 보장되는데, 그래야 역시 x가 1 이상이니까 부등호가 이쪽이 원래 성립하죠. 오른쪽이 더 크거나 같죠. 그런데 역시 분모에 있으니까 반대로 성립하겠죠. 그래서 근데 그냥 x가 아니라 x의 4제곱. 네. 그러니까 어차피 x 4제곱도 1 이상이니까요. 같게 해줘서 이 녀석이 묶일 수 있도록. 그러면 뭐가 되냐면 3x 4제곱인데 그럼 루트 3x 제곱 나오죠. 여기 x 하나 없애고 나면 뭐가 나올까요? 그래서 루트 3x 제곱하고 이제 약분하면 루트 3x분의 1인데, 역시 얘는 당연히 뭐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지만 0보다 크죠, 확실하게. 그리고 요게 이제 p 테스트를 쓸 수 있는, p 적분 테스트를 쓸 수 있는, x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x p승분의 1, p가 1인 경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일단 이 막 비교했으니까 비교 판정법도 써야 되고요. 마지막에 나온 요 루트 3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x분의 1이 나왔으니까 p 적분 테스트에 의해서, p 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준식은 발산하죠. p 테스트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p가 1보다 클 때만 수렴한다 그랬죠. 얘는 딱 1이니까 발산하죠. 근데 그 발산하는 것보다 더 커요. 따라서 발산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대충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면 뭔가 잡다한 게 달려 있지만 어쨌든 메인은 x 4승의 루트니까 결국 x 제곱이니까, 아 이거 대충 x 제곱분의 1하고 비슷비슷하게 한 놈이겠다. x 제곱분의 x, 즉 x분의 1하고 비슷한 놈이겠다. 발산하겠네 하고 감을 잡고 중간은 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엄밀하게 안 해도 되긴 해요. 느낌이 더 중요합니다. 요걸 어떻게 느낌을 갖는지.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예였고요, 이것도. 자, 이상적분을 한번 보면 자, 역시 굉장히 중요한 예인데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x제곱 dx의 수렴성. 그러니까 뭐 꼭 이제 수학과 학생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이제 뭐 전자과라든지 뭐 거의 이과 통틀어서 이제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나와서 뭐 가장 대표적인 게 표준 정규 분포, 네, 확률 통계를 배워도 나오는 표준 정규 분포에 확률 밀도 함수라는 걸 나중에 그러니까 배우신 분도 있고 안 배우신 분도 있을 텐데 언급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루트 2파이분의 1에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이렇게 생겼는데,
상수는 그냥 띄고 중요한 부분은 어차피 2의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인데 2분에도 별로 안 중요해요. 결국 중요하게 생긴 건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결국 적분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자, 그래서 아무튼 정규분포하고 뭔가 관련이 있는 함수다. 이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예제 앞에서 5.18에서 우리가 뭘 했었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 무한대까지 x2의 마이너스 x승 dx는 수렴한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갑자기 1에서 무한대로 바꿔놨냐 하면 뭘 이용할 거냐면 일단 요게 이제 되는 이유부터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함수에 아무 문제가 없죠. 0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상적분인 이유는 오로지 무한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얘를 두 개를 쪼개서 0에서 1, 그 다음에 1에서 무한대인데 0에서 1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걔는 그냥 무조건 존재해요. 근데 1에서 무한대는 또 이제 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이제 앞에서 해놨다. 이걸 이용하고 혹시나 이거 기억 안 나시면 앞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1에서 무한대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이걸 이용할 거예요. x가 1 이상이라는 게 이때 필요하죠. 따라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앞에서 여기 x 빠졌네요. 자, 여기서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 dx가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거보다 큰 게 수렴하니까 작은 놈은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래서 비교 판정, 이거는 빠진 게 아니네요. 빠진 게 아니고 생략한 건데 큰 쪽이 수렴하니까 작은 쪽도 수렴한다. 근데 1에서 무한대만 봤는데 어차피 0에서 1은 문제가 없으니까 0에서 무한대도 수렴한다. 요게 논리인 거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정리. 이상적분의 절대 수렴 판정. 자, 그래서 절대 수렴 판정법을 한번 보면 역시 중요하고요. 자, 함수 이제 구간에 문제가 있어요. 무한대로 가는 요게 연속이다. 그랬을 때 만약에 내가 인테그랄 fx dx를 구하고 싶은데 이상적분을 구하고 싶은데 걔를 하기가 어려운데 절대값을 붙인 게 내가 만약에 수렴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절대값을 붙이지 않은 것도 역시 수렴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런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 다 적분을 하고 절대값을 씌운 거랑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적분한 거랑 했을 때 절대값을 씌우고 적분한 게 더 크거나 같다는 얘기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시그마 AK, 일단 뭐 무한급수로 해도 되지만 그냥 뭐 헷갈리지 않게 K는 뭐 1에서부터 N까지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렇게 하고 절대값 한 거랑 시그마 AK의 전체 절대값 한 다음에 더한 거랑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이쪽이 커요. 그러니까 N개를 헷갈리시면 그냥 A 더하기 B 두 개만 해서 하고 절대값 한 거랑 절대값 A 더하기 B를 한 걸 해보면 당연히 이쪽이 크죠. 왜냐면은 이때는 부호가 둘이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플러스 플러스랑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함께 가는데 얘는 두 개가 부호가 반대면 상쇄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절대값 취하고 더한 게 더 크거나 같죠. 근데 인테그랄이라고 하는 게 더하기에 해당하는 놈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비교 판정법의 응용입니다. 절대수렴 판정법은 다른 게 아니라. 하지만 별도로 중요해서 따로 빼놨고요. 문제를 살펴보면 P가 1보다 클 때 이런 거의 수렴성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얘는 딱 봐도 사인이 어차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놈이니까 xp 승분의 1 뭔가 P 급수 P 적분 판정법하고 관련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1에서부터 무한대에 대해서 역시 사인은 절대값을 취하고 나면 1 이하예요.
따라서 피적분 판정법에 의해서 그리고 제가 비교 판정법이라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뭐 같은 말로 절대 수정 판정법에 의해서 요 녀석도 수렴한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